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이 무려 1조 8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조 7,500억 원이 넘는 돈이 세입자들의 주머니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해 동안 무려 8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고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세 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15,000건을 넘어섰고 그 중에서도 20대와 3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전체 피해자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바로 여러분의 옆집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단 15분만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15분이 평생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등기부등본? 그거 그냥 부동산 중개사한테 보여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인터넷에서 조회해보니까 문제 없다고 하던데? 또는 집주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보여줬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그냥 믿고 계약했어.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중 9명은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면 봤어도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본 사람은 전체 세입자의 4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60%는 중개사나 집주인이 보여준 종이를 대충 흙깃 보고 아, 괜찮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한 달 전에 발급받은 것이라면 그 사이에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됐다면 그 종이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등기부등본의 본질은 집의 족보가 아니라 집의 빚 장부입니다.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 그 집에 얼마나 많은 빚이 쌓여 있는지, 그리고 내 보증금이 그 빚들 사이에서 안전한지입니다. 그냥 소유자 이름이 맞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집에 걸린 근저당이 집값의 몇 %나 되는 거지? 혹시 가압류 같은 위험한 표시는 없나?를 봐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약하면 내 보증금이 남의 빚을 갚는 데 쓰이는 꼴이 됩니다. 마치 자동차를 살 때 성능 검사도 안 하고 계약금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성능 검사 결과표를 보지 않고 계약하면 나중에 엔진이 나가도 브레이크가 고장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바로 그 성능 검사 결과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곳에 가면 여러분이 살 집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그것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발급받는 데 드는 시간은 차에 3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귀찮다, 복잡하다는 이유로 안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표제부입니다. 여기에는 집의 주소와 크기가 나오는데 혹시라도 불법 증축된 부분이 없는지, 내가 보려는 호수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2층에 있는 집을 보러 갔는데 등기부등본에는 뒤 1층만 등록되어 있다면 그 2층은 불법 증축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 증축된 방은 나중에 철거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갑구입니다. 여기에 집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나옵니다. 이게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기 사건에서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집주인 행세를 합니다. 형님이 급히 해외 출장 가셔서 제가 대신 계약합니다 라는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고 진짜 집주인은 전혀 몰랐던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같은 빨간색 경고 표시가 없는지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런 게 하나라도 떠 있으면 그 집은 이미 법정 다툼에 휘말려 있거나 곧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가압류가 하나 찍혀 있다는 건 누군가가 그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법원이 그 집을 동결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집에 보증금을 맡기는 건 불난 집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을구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모든 권리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채권 최고액이라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보려는 집의 시세가 2억 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을구에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6천만 원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보통 실제 빚의 1.2배에서 1.5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빚은 대략 4,500만 원에서 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여러분의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보증금과 융자를 합친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게 집값의 70%인 1억 4천만 원을 넘어버리면 이 집은 깡통 전세나 다름없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고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게 더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이 있어야 여러분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남는 게 없으면 보증금은 그냥 날아갑니다. 토스피드의 실제 사례를 보면 시세 2억 원에 채권 최고액 6천만 원, 보증금 1억 원인 집은 이미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융자와 보증금의 합의 시세의 70%를 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밀가루 없이 빵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바로 그 밀가루와 같습니다. 아무리 예쁜 집, 좋은 동네, 착한 집주인이라도 등기부등본이라는 기본 재료가 부실하면 결국 망가집니다. 밀가루가 상하면 빵이 못 쓰게 되는 것처럼 등기부등본이 깨끗하지 않으면 내 보증금은 위험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혈액검사 결과지나 다름없습니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듯이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비율이 높거나 가압류가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보류하고 추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이건 단순한 부동산 계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같은 곳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사가 대신 돌려줍니다. 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야 합니다. 즉, 보험사가 거절하는 집은 이미 위험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인정하는 리스크 체크 시스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약하려는 집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면 그 집은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기서 반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에이, 등기부등본 깨끗하다고 다 안전한 거 아니야. 집주인이 갑자기 빚을 내서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보증보험 들어도 나중에 안 내준다는 말도 있던데.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계약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그리고 입주한 후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신 등기부등본을 떠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이상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세입자는 계약 후 일주일 만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떴는데 그 사이에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된 걸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급하게 대출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 세입자는 즉시 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반박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고 근저당 확인해도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어쩌라는 거야? 근저당보다 국세가 먼저잖아. 이 지적도 100% 맞습니다. 실제로 경매에서 배당 순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나 근로자 임금, 그 다음이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근저당권자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보증금은 이 순서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조회입니다. 홈택스나 위택스에 가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계약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2026년부터는 정부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세입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걸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살아남을 집은 어떻게 고를까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등기부등본 을구의 채권 최고액이 시세의 6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갑구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같은 게 전혀 없어야 합니다. 셋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걸리면 그 집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집을 찾았다면 계약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여러분은 대항력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얻게 됩니다. 나중에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여러분이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쉽게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경고를 빼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은 집이라도 시장이 급변하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급등하면 집값이 하락하고 그러면 깡통 전세가 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임대인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개인 파산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도 만능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세금 체납 확인, 보증보험 가입, 확정 일자와 전입신고. 이 5가지 방패만 잘 챙겨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을 확률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5가지를 모두 실천한 세입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을 확률이 일반인의 5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중개사나 집주인의 말만 믿고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남의 말만 믿지 마세요.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최신 등본을 떠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오늘 배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만약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면 미리 대비할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